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오늘은 간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암은 폐암에 이어서 국내 암 사망률 2위에 오를 정도로 발생이 많고 사망률도 높은 암이죠. 2022년 간세포 암종 진료 가이드라인 통계를 살펴보면 간암 환자의 61%는 B형 간염이 원인이고요. 15%는 C형 간염이 원인입니다. 합해서 76%가 간염 바이러스 때문에 간암이 발생하는 거죠. 이에 비해서 술에 의한 간암은 1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술을 마신다고 해서 반드시 간암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이러스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원인이 술입니다. 간에 약간이라도 문제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금주하시기를 권합니다. 대신 간경변은 간암 발생에 큰 영향을 줍니다. 간암 환자의 약 80%가 간경변이 먼저 오기 때문인데요. 간경변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간암 발생률이 크게 늘어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잠깐만요. 좋아요 누르셨나요? 여러분의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매년 간암 진단을 받는 사람이 15,000명 정도 되고요. 간암의 5년 생존율은 30.1% 정도라고 합니다. 간암 환자 3명 중 2명은 5년 이내에 사망한다는 말이죠. 폐암보다는 낫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간암 사망률이 높은 편입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죠. 특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간 하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죠. 간은 침묵의 장기라는 것인데요. 간은 기능이 80%가 손상될 때까지 별다른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경변이나 간암이 발견되면 이미 상당히 경과가 진행된 경우가 많죠. 간암의 증상은 간 기능 이상의 증상과 같습니다. 식욕부진, 전신 권태감, 복부 팽만감, 상복부 통증, 체중 감소, 변비, 설사, 황달 등이 나타날 수 있죠. 이런 간 기능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미리미리 검진도 받으시고 건강관리 철저히 하시기를 권합니다. 오늘은 간 기능 개선에 도움 주는 비법 약차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비법 약차 첫 번째 재료는 인진숙입니다. 인진숙은 예로부터 황달 치료제로 많이 알려져 있죠. 중국의 유명한 명의인 화타에게 황달 환자가 찾아왔는데 당시에는 화타도 이 병은 고칠 수 없다고 돌려보냈다고 하네요. 그런데 몇 달 뒤에 그 환자와 우연히 마주치고는 화타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환자의 황달이 나아버렸기 때문이죠. 그 뒤로 화타가 간 질환과 황달 환자에게 인진숙을 처방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진숙은 추운 겨울을 견뎌내는 식물이라고 해서 사철숙이라고도 부르고요. 해독작용이 뛰어나서 간 기능을 회복시켜주죠. 동의보감에 보면 인진을 더위직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근 연구 결과에서는 사철숙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최근에는 사철숙을 한약재인 인진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진숙의 대표적인 효능은 담즙 분비 촉진 작용이고요. 이뇨 작용도 있고 해열 작용도 있습니다. 인진숙에 포함된 유파틸린 성분은 위를 보호하는 작용도 있어서 위벽을 보호하고 소화와 흡수를 돕고 위염을 예방해주고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도 낮춰줍니다. 또 클로로필 성분은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혈압을 내리는 효과도 있죠. 그래서 고혈압이나 심근경색 같은 혈관성 질환을 예방해줍니다. 인진숙에 풍부하게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비타민은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안구건조증이나 만성결막염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고요. 간이 건강해야 눈이 좋아진다는 말이 있듯이 말입니다.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작용을 하죠. 특히 인진숙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은 피부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피부의 염증을 치료하고 노화를 방지하고 특히 피부 미백 효과가 강하죠. 간 기능이 좋지 않아서 치료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피부가 먼저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의 비법 약차 두 번째 재료는 오미자입니다. 오미자는 달고 시고 맵고 쓰고 짠맛이 모두 들어있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인데요. 실제로 효능도 아주 다양합니다. 동의보감을 보면 몹시 여민 것을 보호하고 눈을 밝게 하고 양기를 올려서 남성의 정력을 돕고 술독을 풀고 기침이 나면서 숨이 찬 것을 치료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오미자의 주 효능 중 하나가 호흡기관을 돕는 것입니다. 호흡 중추를 자극해서 기침이나 천식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죠. 두 번째 효능은 중추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것인데요. 오미자가 콜린성 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오미자의 세 번째 효능은 간보호 작용입니다. 오미자의 주요 성분인 고미신 A와 B, 시잔드린 B와 C 등이 간보호 작용을 가지고 있고요. 또 시잔드린 C로부터 만들어진 물질이 간염 바이러스에서 발현되는 X 프로테인과 결합해서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고 B형 간염 억제 효과를 나타냅니다.
오늘의 비법 약차 세 번째 재료는 구기자입니다. 4염화탄소로 간 독성을 유도한 동물 모델에 구기자를 투여한 결과 간 손상 지표인 ALT, AST, ALP의 혈중 활성이 감소되었다고 하네요. 구기자의 성분 중 하나인 베타인은 간 보호 효과가 있어서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의 비법 약차 네 번째 재료는 홍삼입니다. 이집트 국립연구소 모사드 박사팀에 따르면 간암 환자와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간경변 환자에게 홍삼을 투여한 결과 단독 약물 치료한 환자 그룹보다 간 기능 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홍삼을 투여한 그룹에서 바이러스의 숫자가 남자는 91.8%, 여자는 41.6%나 줄었다고 하고요. 또 간암 환자의 경우에는 간암의 지표인 AFP 효소가 남자는 47%, 여자는 71% 감소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홍삼의 주요 성분이 진세노사이드인데요. 진세노사이드의 면역력 상승 작용이 간염과 간암에도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진숙과 오미자, 구기자, 홍삼을 각각 4에서 8g씩 배합하시고 1000cc의 물에 끓이시고 10% 정도 졸이신 다음에 하루 100cc씩 2-3회 복용하시면 되겠고요. 홍삼은 수삼으로 대신해도 됩니다. 수삼을 끓이면 홍삼의 성분이 나오기 때문이고요. 인진숙은 과량 복용하시면 오히려 간염이 심해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15g 이상을 복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죠. 이 점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간 기능 개선을 위해서 뭔가를 복용하실 때는 항상 최소량으로 복용하시기를 권합니다. 또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상의해 주셔야 합니다. 바이러스 다음으로 간을 괴롭히는 것은 술입니다. 알코올이죠. 간암의 16%는 음주 때문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조금이라도 간에 무리가 있다면 반드시 금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외에 간암을 유발하는 음식으로 견과류가 있는데요. 견과류는 신선할 때는 최고의 건강식인데요. 산패되면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기름 함량이 높기 때문에 상하기 쉽죠. 견과류가 산패되면 아스페로길루스라고 부르는 곰팡이에서 아플라톡신 B1이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이놈이 간암을 유발하죠. 견과류는 반드시 냉장이나 냉동 보관하시고 조금이라도 상한 것은 아예 드시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건강에 나쁜 음식 이야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담배, 튀긴 음식, 탄산음료, 설탕, 가공육 등도 모두 조심하셔야 합니다. 암이 무섭긴 하지만 암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암 걱정은 암이 오고 난 뒤에 하시고요. 지금은 암을 예방하는 데에만 주의를 집중하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